예, 이균영 후보자님은 임용 동의 요청 사유서를 보면 천문단의 해박한 법률 지식과 재판 실무 능력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고 리더십과 추진력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적임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면 평가에서도 계속 하위, 변호사들이 외부에서 평가한 데서도 계속 하위. 그리고 또 대법관으로서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도 1919년이 아닌 1948년이라는 말씀을 제가 옆에 우리 최기상원님이 판사 출신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냐? 후보자처럼 해석하냐?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그 헌법에 대한 해석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보호가 일제강점기 때 된 겁니까? 그분들이 우리 문화재를 많이 도굴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유화 정책으로 교과서에 나오다시피 문화 정책으로 한국 문화재에 대한 보호 정책도 했다라는 것은 역사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 예, 그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개요대 연수를 1994년과 2002년에 두 번에 걸쳐서 2년 4개월간 다녀온 것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보니까 굉장히 친일적이고 일본 편향적인 사고와 헌법 해석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줬구나.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통일부 장관도 보니까 뭐 개요대학 초빙 교수이고 이런 걸 볼 때 현재 개요대 출신 현 정부 이사들과 그 사적 친분이나 뭐 동문회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혀 저는 개요대학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나오신 것도 맞죠? 아니, 연수를 갔다 온 것은 맞습니다. 맞죠. 예. 연수 갔다 오시면 맞죠. 예. 그 개요대를 만든 게 그 한국이나 일본, 동양에서 일본에 좀 친일본적이지 않은 문화를 친일본적인 걸로 만들기 위해서 개요대에서 굉장히 초청을 많이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법관 장기 연수 제도상 1년 연수 가는 학교가 개요 대학과 히토츠바시 제가 연수 가던 시절에는 두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후보자가 임명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되었을까? 친구의 친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친분이나 사적 영향력이 없는 겁니까? 예, 결코 저는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이거 대법원장은 상권 분립을 지키는 독립성이 굉장히 필요한 거가 있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 지명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친분만으로 가볍게 지명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예. 저희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면평가 제하이 그리고 이 헌법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헌법 해석을 하고 계시고 친일 사관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을 어떻게 이렇게 추천할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요 몰랐습니다 하는 것은 거짓이고 유죄를 주고 본인이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는 사실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무죄입니다 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이렇게 추천을 했을까? 참 국민들도 저와 함께 걱정하고
저는 결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말 드렸다시피 법관으로 항상 법관의 책무인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제가 사법부의 수장이 된다면 사법권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평생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평생 살아왔는데 이렇게 후보자가 된 상황에서 비상장 주식 재산 등록 신고 누락 같은 저의 과오에 의한 과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상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셨지요? 예, 투표했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투표하셨지요? 했습니다. 후보자가 어느 분에게 투표했을지 대충 예상이 가능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시죠? 예, 네. 대통령 취임식에 평일인데요. 대전고등법원장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후보자 기억에 서울에 있는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간부 외에 충청권, 강원권 이하의 법원장 중에 참석한 사람 다른 사람 있습니까? 예,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으면 몇 명입니까? 저희 숫자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몇 사람 있었습니다. 적절합니까? 어떠세요? 예, 지방에 있는 법원장이 평일에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장 보낸다고 참석하는 게 아니, 옳습니까? 절차가 초청장을 보낸 것이 아니고 네. 대법원에서 참석할 사람, 참석하겠다는 사람의 그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하신 이유가 뭡니까? 평일에 대전에서 계신 분이 서울에 대통령 취임식에 왜 오시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네. 뭐 서울에 집이 있고 이러니까 한번 집에 올라오는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 안 하시고 그냥 뭐 하루 서울 올고 꼭 일 안 한다기보다는 저기 아무래도 객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집에 오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취임식에 참석하시는 말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 있는 분이 평일에 법원 행정을 관두고 취임식을 참석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시겠죠. 아, 우리 법원장께서 대통령과 아주 친하시구나. 그 이후에 그래서 대법원장 후보로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것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에 있는 법원장들도 안 가셨을 분들이 있을 텐데 굳이 왜 가셨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적어도 자유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이런 글을 2022년 12월에 써서 내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한참 강조하시는 자유에 관한 의지를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비춰집니다. 저는 예, 그 글은 제가 쓰고 싶은 것을 쓴 것이 아니고 2년마다 대전 그 변호사회에서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 규절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내용을 쓰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33년 동안 재판하시면서 예. 자유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적인 판결을 하신 사례가 있으면 이 말이 믿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핵심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법무관 첫 맡은 그 사건이 말씀은 저도 알고 예, 있는데요. 저는- 33년 재판하시면 한 10,000건 하셨겠죠. 33년. 예, 예. 10,000건 하셨으면 그중에 좋은 재판도 있고 실수가 있는 재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년 인생의 전체적인 서사와 맥락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재판 많이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재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33년 동안 한 10,000건의 재판을 다 보고 그 당사자를 다 불러서 후보자가 어떤 판사인지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근무했던 법원 내부의 직원들 얘기를 듣는 것이고 후보자의 재판에 관여했던 변호사들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전임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인데 바로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자마자 왜 됐을까 해서 많은 추측이 무슨 법 연구의 인연으로 됐을 거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법원장이신데 갑자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어요. 그러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정적인 한방. 정말 이 후보자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법원 내외부에서 엄청난 신망을 받거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우리 조무재 대법관 같은 청렴함을 정말 지나치리만큼 지켜오셨다거나 김병로 대법원장처럼 그동안의 33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 수호를 위해서 헌법을 수호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다거나 근데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볼게요. 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기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집 이외에는 일체 거래해 본 적도 없고 돈이 있을 때도 사실은 저희 처는 뭐 사고 싶어 했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공직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도 뭐 평가액이 이렇게 높을 줄은 이제 와서 알았습니다만은 돌아가신 장인이 이렇게 일부 분재로서 정리해 준 재산이 이렇게 사회적 무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무재 대법관님은 제가 부산고등법원에 있을 때 부산지방법원장을 하셨고 대법원 연구관을 할 때 대법관을 하시면서 저는 그분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배우고 제가 그분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분 비슷하게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